것처럼 시간이 이제 되었으므로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정기획위원회 부대변인 김한나입니다. 조승래 대변인께서 지금부터 브리핑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승래 국회의원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먼저 어제 출범 이후에 각 분과별 회의를 진행을 했고, 오늘은 첫 번째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오전 8시 반부터 한 1시간 남짓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분과별 정책 과제에 대한 일종의 브레인스토밍을 진행을 했고, 기존 정책 외에도 주요한 경제 혹은 사회 이슈를 논의할 TF 추가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와 공약 검토를 통해 주요 내용을 분류하고 심층 분석 논의할 수 있도록 또 분과별 TF 구성도 한번 고민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거를 이 분과별 활동을 통해서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에서 기존 정책 과제 외에도 신속 혹은 성과 과제를 또 발굴하는 것도 같이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부처 업무보고 일정과 관련해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세종으로 이동해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6월 18일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6월 20일 금요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처별 업무보고는 현안, 그다음에 공약 이행 계획,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 이런 내용으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필요시 각 정책 공약별 현장 방문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 쟁점 및 국민 체감 과제 등이 확정된 후에 또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업무 조정이 일부 있었습니다. 당초 보훈부가 4회 2분과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 보훈부 업무를 4회 1분과로 이동하는 것으로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일간 치러지는 그 세종시 업무보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으로 현안, 그다음에 공약 이행계획, 그다음에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타 과제들 순수로 보고를 받고 토론할 건데 국정기획위원회가 거의 다 세종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회의도 세종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했고 첫날은 1일차 업무보고가 마무리되고 그 중간에 점심시간에 도시락 회의를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래서 내일 운영위원회 결과에 대한 브리핑은 그래서 아마 세종시에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관련해서는 언론 여러분들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목요일, 금요일 세종시에서 업무보고가 진행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회의는 세종시에서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세종시에서 진행하기로 한 그 부처 업무보고 중에서 소재지가 세종이 아닌 서울인 곳은 또 그분들이 또 세종시로 또 내려와야 되는 또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불편함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장소를 뭐 서울로 한다든지 그렇게 조정하는 것도 각 분과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대변인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정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보도에 좀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정례 브리핑 또 수시 브리핑 등을 통해서 소상하게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린다고 했는데 역시 어제도 뭐 단독 보도가 상당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아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국정기획위원회 내부에서 뭐 사람들끼리의 의견이 무슨 좀 다르다라든지 아니면 뭐 부처 간 이견이 있다든지 그런 거는 사실은 뭐 큰 국민 피해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언론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게 전체적으로 그 신뢰를 좀 떨어뜨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조금 다시 한번 신중하게 보도해 줄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특별히 그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 조직 개편 TF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건 구성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 국정기획위원회 주변에서 혹은 정부 조직 개편의 대상이 되는 부처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언론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조직 개편 TF가 공식적으로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 그 다뤄야 될 내용 등등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 할 거니까요. 아직까지는 이러저러한 개인적인 의견이거나 혹은 또 부처의 바람이거나 뭐 그런 것들이 인용되고 또 보도가 되는 것은 조금 가급적 좀 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건데 이런 취재가 됐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주실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저도 회의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를 받기 사실 어려울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문자나 뭐 텔레그램이든 카톡이든 보내주시면 회의를 하는 중에 아닙니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또 해주시면 제가 적절하게 빨리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이크를 좀 전해 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마이크 준비가 안 됐습니까? 마이크 준비 안 됐습니까? 여기 첫 번째 두 줄에 계십니다. 예, 예. 이게 그 유튜브로 영상이 촬영될 때 그 마이크 사용 안 하면 들리지도 않아요, 질문이. 예, 예. 네. 네, 동아일보 조은웅 기자입니다. 내일 브리핑 세종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대략 시간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예. 일단 어떤 부처들을 우선으로 보고 받으시는지, 그리고 각 부처에 좀 보고해달라고 요청해둔 내용이 좀 특별히 있는지 사전에 좀 얘기가 됐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리핑은 내일 운영위원회 회의는 오전 업무보고 각 분과별로 진행되는데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점심 회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걸 마치고 할 거기 때문에 대략 뭐 예상컨대 2시 정도는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내일 우선 각 분과별로 업무보고가 진행이 되는데 국정기획분과는 국무조정실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게 되고요. 경제 1분과는 기재부 또 국세청을 진행을 하고 경제 2분과에서는 과기부, 중기부, 사회 1분과에서는 뭐 복지부, 여가부, 사회 2분과는 뭐 교육, 문체, 정치행정은 행안, 권익위. 근데 경찰은 당초 그 세종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청이 서울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 오후에 아마 옮겨서 서울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업무보고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그 각 부처에서 고민하고 있는 주요한 현안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했던 그 대통령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약에 대한 이행 계획 그리고 그 외에 부처에서 좀 제시하거나 다뤘으면 하는 안들 뭐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분해서 보고가 될 거고요. 그 보고를 듣고 같이 토론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예. 다른 분 질문해 주십시오. 그 내일 그 부처별, 그 분과별 부처 업무 보고 받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따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로 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그 각 분과별 업무 보고를 받는 그런 것도 혹시 공개적으로 가능한 부분들 물론 뭐 전부 다 공개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언론 열정에서 분과별 업무 보고를 하는데 스케치도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내일 그 이제 공개적으로 그 모두 발언 정도라도 공개할 수 있는 분과 업무 보고를 좀 정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각 분과와 상의하고 해서 언론 여러분들께 또 별도로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은 손 들어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세요. 전화해가지고 따로 질문하지 마시고. 네, 여기 두 번째 줄, 세 번째, 네, 기자님.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KTV 윤현석 기자라고 합니다. 이게 따로 질문이라기보다는 건의사항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도 사실 브리핑 하신다는 게 굉장히 촉박하게 좀 공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정례화 하시겠다고 오늘은 뭐 말씀하셨지만 되게 아침부터 일찍들 많이 나오셔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좀 있었던 부분이라서 좀 방송이라든지 이렇게 좀 촉박한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준비를 좀 미리 좀 해놓으면 질문도 좀 양질의 질문을 드릴 수도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조금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뭐 공식 공지는 하지 않았지만 어제 제가 기자실에 오후에 좀 내려와서 내일은 브리핑 11시경이 될 것 같다라고 사실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업무 보고 때문에 시간, 장소가 좀 약간 좀 들쭉날쭉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11시에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고정을 하겠습니다. 고정을 하고 특별히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따로 공지를 드려가지고 시간을 당기거나 시간을 늦추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기자님. 예, 저기 출입구 쪽에 두 번째 줄. 네. 네, JTBC 류정화입니다. 일부 기사에 보면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새 정부 성장 정책 해설서라는 내용을 참석위원들에게 배포했다고 하는데 여기 담긴 내용이 뭐 이제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핵심 해법이 국민펀드다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는데요. 이 기사 내용이 좀 맞는지 확인을 일단 부탁드리고 이게 어쨌든 참석한 위원들에게 공개된 내용이라면 혹시 좀 저희 기자들이나 이렇게 좀 배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도 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 또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좀 이따가 할까요? 하십시오. 예. 네. 두 번째 질문은 정부 조직 개편 TF가 이제 구성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뭐 누가 좀 주도를 해서 하는 건지 여기 국정기획위에 있는 분들 중에서 당연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또 어떻게 구성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예, 우선은 먼저 뒷질문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 TF는 현재 구성 중에 있고요. 아무래도 국정기획 분과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 개편 TF는 구성을 하고 필요한 다른 분과 분들도 참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안을 만들고 있어서 가능하면 제가 보기에는 오늘 중으로는 구성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오전에 기획분과 논의도 있었거든요. 예,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기획위원들뿐만 아니라 전문위원들도 참여하게 되고 외부의 자문위원이나 혹은 전문가들의 참여도 같이 하면서 의견도 듣는 그런 것들을 좀 진행할 거고 대략적인 인원 구성 그리고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정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첫 번째 질문이죠. 진짜 성장과 관련된 책자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저희 기획위원들에게 제공된 책자는 몇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공약집이 됐고 그거는 지난번에 대선 과정 속에서 공개된 겁니다. 공약집이 있고 두 번째로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 혹은 뭐 경선 또 뭐 대통령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정책과 관련해서 했던 발언, 뭐 메시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에 뭐 분야별 예를 들면 경제성장 공약 올리고 그런 거 기억하실 텐데 그런 거를 모아놓은 자료 그리고 민주연구원에서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 에너지 분야라든지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무슨 워크북 형식으로 만든 자료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기자께서 말씀하신 진짜 성장과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한 4-5가지 정도의 자료가 제공이 됐는데 그 중에서 공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정리를 좀 해봐서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공개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곧 아마 홈페이지 같은 것들이 오픈이 될 텐데요. 그러면 그동안 쭉 저희들이 정리했던 것들도 거기에 뭐 게시할 수 있으면 게시를 하고 하는 것들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는 공개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판단을 해보고 상의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있다가 또 뭐 제가 한 3시쯤 내려와서 질문을 받을 때 그때 제가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두 번째 줄, 세 번째. 네, 국민일보입니다. 운영위원장이랑 국민주권위원회 국정자문단 이렇게 두 개가 또 중요한 조직인 것 같은데 그거는 좀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운영위원회는 지금 이미 구성이 된 거고요. 위원장은 아직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국정기획위원장이 하시는 거고요. 네. 예. 국정기획위원장과 부위원장 3인,
그 대통령실 정책실장, 당 정책위 의장, 그리고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이렇게 부위원장 3인, 그리고 7개 분과장, 그리고 이제 대변인 저, 그리고 나중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특별위원 위원장, 이렇게 해서 구성되는 게 운영위원회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당연히 국정기획위원장인 이한주 위원장께서 하시는 거고요. 예. 또 뭐였죠? 국민주권위원회. 예, 국민주권위원회는 현재 그것도 구성 중에 있습니다. 구성 중에 있어서 오늘 오전에 관련된 그 내부 회의를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결론이 나오면 그것도 가능하면 오후에 혹시 결론이 난 게 있으면 오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앞에 네. 네, OBS 최한성인데요. 일단은 국정 운영 방향 그리고 100대 국정과제 언제쯤 국민들이 공식적으로 좀 보고를 받으실 수 있을지 일단 시점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정부 출범이 6월 4일 되고 인수위 활동이 없다 보니까 이게 해마다 보면은 7월 말 세법 개정안 있고 그리고 8월 말 그리고 새해 예산안 이제 짜갖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근데 아마 그 시기하고 좀 촉박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상적으로 좀 반영될 수 있는지 예년과 비교했을 때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시기 문제는 아직 시기를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목표치를 정한 건 없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활동 시한은 60일간 하도록 되어 있고 최대한 신속하게 정리하겠다라는 것은 어제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프로세스가 진행이 이렇게 됩니다. 먼저 업무 보고를 부처를 이제 이번 주에 받게 됩니다. 받으면서 공약에 대한 검토를 또 분과별로 하게 되고, 이 검토된 공약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국정과제를 어떤 걸 포함하고 아니면 통합하고 할 것인지에 대한 국정과제 검토를 각 분과별로 진행을 하게 되죠. 이게 초안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이제 국정기획분과와 전체 차원에서 또 이렇게 또 통합하고 조정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겠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전체적으로 국정과제가 준비가 되고, 그러면 그 준비된 국정과제에 대한 또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또 작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행계획을 작성하고, 이행계획을 작성할 때는 그에 따른 재정 예산계획도 같이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대략 이런 식의 소위 절차 프로세스를 거쳐서 진행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단계가 얼마나 더 압축적으로 진행될 것인가는 이번 주에 업무 보고와 다음 주에 공약 검토하는 과정들을 조금 지켜봐야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매듭이 지어질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는 계속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그래도 정부는 유지가 돼서 계속 정부 업무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편성 지침을 기재부는 각 부처에서 하달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각 부처는 지금 각종 예산 과제들을 발굴해서 아마 이제 내부 심의를 거치고 있고, 그거 가지고 또 기재부와 또 심의를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아마 이 부분은 저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고려할 사항이라기보다는 대통령 정책실이나 이쪽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과 기재부 예산 편성 지침이 얼마나 조화가 되는지를 좀 보면서 좀 조정할 부분들은 조정하고, 이런 과정들을 아마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 세팅과는 또 별도로 다른 트랙으로 아마 진행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다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방향과는 또 맞지 않게 그렇게 또 지침이 내려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정부가 양쪽 정부가 동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냥 국무회의 자체를 보더라도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정책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약간은 어느 정도 이게 섞이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그렇죠. 그건 불가피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기존 정부와 새로운 정부가 중첩되고 또 얽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첩되고 얽히는 것 중에서 전혀 국정 철학과 국정 비전과 전혀 배치되는 그런 내용들은 당연히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대통령실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당도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서로 또 섞이는 과정들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정부 과제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키는 것들이 90% 이상이 되거든요. 계속 과제는 계속 과제로 갈 수밖에 없고 혹시 충돌되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 보고를 통해서도 그게 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과제 정리할 때 그런 것들이 세팅이 될 거고 또 당에서도 정책위 차원에서 또 그런 검토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서로 이제 공유되면서 조정되고 통합되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겁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질문 없으시면 네, 이상 한 분 더 계시네요. 그 질문하실 분 없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네, KBS 김청용 기자입니다. 그 자문위원들 이렇게 합류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자문위원들이 국민자문단에 소속돼 있는 건지 여쭙고요. 어느 정도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언제쯤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되는지 여쭙겠습니다. 그 지금 국정기획위원회는 그 기획위원은 55명, 그리고 전문위원은 100명. 이거 이제 부처에서 파견, 뭐, 혹시 지원 근무 받은 분들도 당이나 또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100명으로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또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면 필요한 분야가 또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분야가 생기게 되면 사실은 무슨 정원을 또 조정해서 무슨 뭐 기획에는 추가로 유쳐가거나 전문을 유쳐가기 좀 어려우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자문위원 형식으로 해서 업무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분과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거나 TF를 구성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이것도 별도의 또 그걸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숫자가 정해져 있거나 또 뭐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고 적절하게 위촉하고 하는 과정들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모든 질문을 다 답해 주시기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 EBS 송성환이라고 합니다. 그 대면 보고 일정 최대한 이제 공개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공개해서 이제 취재 가능하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당장 내일 오전부터 아마 대면 보고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 내일 오전 부처 같은 경우에는 공개가 안 되는 건지 혹시 그건 좀 언제쯤 알 수 있을지 좀 여쭤볼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각 분과별로 그러면 이제 모두 발언이라도 공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좀 제시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대변인실에서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각 분과와 상의하고 결론이 나면 저희들이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과가 오전에 어떤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는 모두 공개를 하겠다. 그러면 관심 있는 그 언론 취재를 하면 되니까요. 그거는 어쨌든 우리가 좀 한번 상의를 좀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아마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내려가시기도 좀 어려우면 세종청사에 있는 또 언론인들 계시잖아요. 그분들과 각 사별로 또 협의를 또 하셔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어쨌든 어떤 분과의 업무 보고는 언제 모두 발언을 공개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지를 드리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뭐 늦지 않게 저희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세 번째 줄. 네, 여기 먼저. 네, 첫 번째. 맞습니다. 예. 저 SBS 비즈 지웅배라고 하는데요. 내일 오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오전에 보고하는 부처도 있고, 오후에 보고하는 부처도 있던데, 그럼 오후 보고 내용도 따로 브리핑을 한 번 더 하시는 건지 싶고,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면 금융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에 있는데, 금융위도 아까 경찰청처럼 금요일 오후에 이제 서울에 위원도 복귀하시고 보고를 받게 되는지 또 궁금합니다. 예, 그거는 분과별로 장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장소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유지하거나 분과의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치행정분과의 경우에 경찰청은 금요일 날 서울에서 하는 것을 조정했다. 이게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각 분과의 사정에 따라서 정리가 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업무 보고 스케줄과 장소 그리고 모두 공개 여부 등을 포함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서 한 5시 이전에 저희들이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네, 파이낸셜 뉴스의 권준호라고 합니다. 어제 위원장께서 월화수목 금금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과 회의나 기자실 같은 거 주말에도 좀 오픈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좀 시간도 만약에 정해져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국정기획위원회 이 건물은 그 국정기획위원회의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뭐 휴일 없이 열어놓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 여러분들께서도 주말에 그 나오실 일 있으면 나오셔가지고 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있으실까요? 예. 예. 네 번째 줄. 네. 네, 서울경제의 박신원입니다. 그 아까 분과별 TF 구성도 조금 제안을 받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세히 이게 기존 분과 단위로 논의되는 것과 어떻게 달라질지 좀 말씀 부탁드리고 좀 제안 나온 것들이 있는지도 설명 가능하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 이제 국정기획분과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제안한 거기도 한데요. 국무조정실이 규제 업무를 담당을 하거든요. 근데 규제 업무가 매우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규제 관련해서는 좀 TF를 구성해서 규제라는 게 경제와 관련된 규제도 있고 경제 중에서도 금융 규제, 신산업 규제, 또 환경 규제, 노동 규제 온갖 규제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규제가 어떤 경우 필요하고 어떤 건 불필요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정부의 규제 철학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규제 철학과 규제 제도의 가장 시그니처가 되는 그런 그 규제 제도 일종의 규제 설계죠. 이것과 관련된 그 TF가 필요하지 않냐고 제가 제안을 했고 그걸 검토하고 있다. 말하자면 뭐 이런 거죠. 뭐 이렇게 지금 제안들이 되고 있는 거고 다양한 제안들이 있고 그 제안들을 다 TF로 만들 거냐? 물론 그건 아니죠. 각 분과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그 고유한 업무가 있으니까 업무대로 소화하는 것이 맞고 그 업무 영역을 좀 뛰어넘는 것들이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제안을 하되 예를 들면 뭐 A라는 분과와 B라는 분과가 뭐 이제 겹치는 주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럼 이런 주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떤 분과가 주가 되고 어떤 분과가 좀 보조가 되고 하는 뭐 이런 식의 TF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고 유연한 형식의 문제 해결 TF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 보고가 진행이 되고 하면서 오늘 기본적으로 그 국정 비전 그리고 조직 개편 그다음에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그리고 이에 따른 재정 계획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국정기획분과 중심으로 TF가 구성이 되는데 이 부분은 가능하면 오늘 정도 정리가 될 겁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한 5가지 거기에다가 추가하면 재정 조세 개혁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5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정리가 될 것이고 나머지 제한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또 논의해서 전체 TF 혹은 각 분과별 TF도 구성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네, 그러면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사실 그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어떤 국정 철학을 가지고 또 어떤 국정 비전을 가지고 또 국정 목표를 가지고 어떤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5년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청사진을 계획하는 곳입니다. 계획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또 주장도 있을 수 있고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기 전에는 마치 결정된 것처럼 이렇게 외부에 만약에 보도가 되거나 또 알려지게 되면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신중하게 보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예민한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국정기획위원회 내부의 목소리가 아니더라도 바깥에서의 목소리 혹은 각 부처의 목소리들이 여과 없이 언론에게 전달되고 그게 마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검토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로 좀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신중을 좀
좀 기회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것, 그 외에 물론 추가적인 취재를 저한테 전화하거나 또 사실관계 확인을 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충실히 응해 드리겠습니다만, 통화가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문자라도 보내시고, 어제는 저도 처음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래서 통화가 잘 안 되기도 했고, 문자 보내도 답을 못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긴 있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조금 이제 하나하나 정비가 돼 가고 있는 거니까 제대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다소 실패한 대통령이어도 대한민국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니까 충청도 사투리인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대통령은, 대통령의 실패는 곧 대한민국의 실패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성공은 대한민국 모두를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전파적 이해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대통령을 위한 그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니까 관심들이 많은 거죠. 그러나 그 관심들이 서로 오해나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거나 혼선을 일으키는 방향이 아니고 서로 가지고 있는 관심과 고민들을 서로 모으는 그런 과정으로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언론 여러분도 좀 도와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 이따가 3시에 뵐게요. 특별한 일 아니면 3시에 뵐게요. 예, 그럼 되겠죠. 예,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